완전히 고립된 마을에, 고립된 동네예요. 거기에 의사가 딱 한 분 계신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분이 그러면 독점이겠죠, 말하자면은. 시장 형태를 봤을 때 독점입니다. 자, 이분이 근데 돈을 좀 벌고 싶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 쓰면 내가 돈을 더 지금보다 많이 벌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진료비 5,000원을 받는다. 5,000원. 빈부의 격차 없이 진료받으면 다 5,000원. 5,000원. 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좀 저소득층에는 진료비를 2,000원만 받고 부자들한테는 진료비를 10,000원 넘게 받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서 독점인 이 의사 선생님이 매출을 더 늘리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를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벌이가 5,000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루 일당 5,000원이에요. 5,000원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루 밥을 사 먹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다가 다쳐요. 손을 다쳐요. 그래서 싹 보니까 손이 싹 베었는데 막 되게 깊게 베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좀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병원을 가게 되면은 5,000원을 다 내야 되니까는 결국 오늘 하루 종일 굶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병원을 가겠습니까? 결국은 약국에서 밴드 사다가 뚝 붙이고 나와라 나와라 그럴 거예요. 자,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예요. 가장 부자,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막 가다가 싹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다쳤어요. 그래서 피가 쫄쫄쫄 나요. 거기 막 이렇게 살점이 막 피가 나요. 자, 이 사람이 병원비가 5,000원이다. 비싸서 안 가. 그럴까요? 10,000원이다. 비싸서 안 가. 그럴까요? 자,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저소득층은요. 일단 가격이 다 똑같이 5,000원이라 하면은 비싸서 못 가. 라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면요. 5,000원 벌었는데 2,000원? 그럼 나 가서 치료받아야지. 됩니다. 병원 문을 더 자주 들락날락 하겠죠. 반면에 부자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안 가.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오히려 돈을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저소득층화는 좀 더 병원을 많이 오게끔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은 어차피 올 거면은 굳이 낮은 가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돈을 많이 받아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가격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독점에서의 가격 차별입니다. 이걸 보면요. 차별적 독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상품이어야 돼요.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적용이 되어지는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아무거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요. 독점이 돼 그걸 갖다가 그죠? 소비자를 어떤 특정한 성격에 의해서 두 집단으로 반드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거기에 대해서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어때요? 3,000원에 사가지고 만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서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가격 차별, 그 다음에 차별적 독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은 가격을 싸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고소득층한테는 가격을 비싸게 함으로써 전체 매출을 늘릴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배운 경제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이 해당하는 걸까요? 여러분 앞에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싸게 함으로써 더 자주 오게끔 만든다. 어차피 가격을 높여도 올 사람들 그냥 높게 가격을 부른다. 자, 이거 뭐의 문제일까요? 바로 탄력성의 문제입니다. 가격에 대한 탄력성. 자, 기억나십니까? 가격에 대해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 그죠? 그게 저소득층이겠죠. 그러면 가격을 확 낮춰야 되겠죠. 반면에 가격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집단들한테
굳이 낮은 가격을 제시할 필요는 없죠. 10,000원이 되든 100,000원이 되든 올 거니까. 그런 집단한테는 바로 탄력성이 낮은 집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정리합니다. 탄력성이 높은 집단,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한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그죠? 가격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는 고소득층,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굳이 낮은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높은 가격 제시. 탄력성의 특성의 문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 많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쿠폰이라든지 세일 같은 경우도 그러면 돼요. 백화점 세일 같은 경우 뭡니까? 결국 높은 가격이라도 살 사람들은 사라. 그죠? 첫 번째 단계겠죠. 그거는 이제 가격에 민감도가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일을 하는 이유는 가격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집단들한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사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런 케이스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제 책을 갖다가 스캔을 뜬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우리 교재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교재에 보시면 하드 제본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책값이 상당히 싼 편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우리 교재 같이 하드 제본된, 이게 하드 제본 된 거거든요. 이런 책 한 권 사려면요, 평균적으로 100불은 넘게 갑니다. 굉장히 비싸요. 책 한 권에 1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상 그런 가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우리 수업에 원서 쓸 거예요. 원서 꼭 하나씩 갖추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10만 원 넘게 이 책을 사시겠습니까? 살 거예요. 누구 하나 사가지고 쫙 복사 제본 만들어가지고 그 책 쓰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10만 원의 가격을 매기면 그만큼 수요는 훅 떨어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각 나라의 똑같은 책, 이 책이 미국에서는 100불에 팔리지만은 이 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100불에 팔리면 팔리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더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책의 가격에 맞춰가지고 뭐 4만 원, 5만 원대에 만약에 가격이 붙어 있다면은 여러분이 뭐 교재락 하면은 10만 원일 때만큼 사지 않겠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살 만한 그런 여력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책이라도요, 미국 내에서는 100불, 우리나라에서는 4, 5만 원대 가격을 달리 매기는 케이스입니다. 바로 탄력성에 의한 바로 분류에 의해서 들어가요. 그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Not for sale in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건 아니다. 이 책은 한국 안에서 5만 원에 팔리는 거지 미국에서도 5만 원에 50불에 팔리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딱 지정을 해줍니다. 또 여러분 가격 차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요즘에 가장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영화극장이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심야는 할인이 없죠. 오히려 심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굳이 할인을 안 하는데 조조 할인은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눈곱 떼고 영화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고 싶은데 가격에 좀 민감하게 너무 비싸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안 볼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아침에 극장문을 열어봤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면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시켜가지고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할인된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죠? 가격에 대해서 탄력성이 높은 집단들은 바로 눈곱뜨기라도 할인된 가격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그만큼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조 할인, 바로 가격 차등입니다. 여러분이 뭐 아침에 눈곱 뜨고 조조 할인 본다 해가지고 영화가 막 본래 영화보다 뚝 끊기고 의자가 막 좁아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똑같은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독점에서의 가격 차등에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편도 끊는 것보다 왕복 끊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는 편도 끊고 어차피 돌아와야 되잖아요. 편도 곱하기 2가 아니라 왕복을 한꺼번에 끊으면은 훨씬 가격을 저렴하게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차피 갔다가 올 사람이면은 우리 항공기를 계속 이용해 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 차등을 두는 케이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커피점마다 포인트 쌓아가지고 몇 포인트가 되면은 공짜로 커피를 먹을 수 있고, 그건 뭡니까?
이왕 커피 마실 거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거 계속 이용해 주면은 그만큼의 혜택을 주겠다. 이것도 가격 차등입니다. 그래서 뭐 점수로서 주는 그러한 커피는 그 열외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커피를 주는데 거기에 더 많이 이용을 해주면은 그만큼의 혜택을 돌려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가격 차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만 더 보세요. 이건 좀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송파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2012년도 거예요. 우리 동사무소 갔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고 훅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은 그래도 막 놀러 갈 때, 그죠? 놀러 갈 때 동네로 가진 않죠. 그래도 뭔가를 차를 타고 또 야외 갔다, 이런 멀리 왔다, 이런 느낌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놀이동산 갈 때 저기 에버랜드 이런 데 가지 동네 롯데월드 잘 안 갑니다. 근데 그 보세요. 지금 송파구민특별우대라는 건 뭐냐면요. 동네 사람들은 잘 안 와요. 맨날 쳐다보고 있는 게 놀이기구니까 새로운 데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여기 보시면은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본인과 동반 3인까지 50% 우대를 해준다. 송파 거주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쿠폰을 지참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송파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50% 할인해 줄 테니까 오세요.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 이거 자유티켓 타가지고 몇 개 못 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유티켓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바로 가격 차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뭐 지방의 관광지에 사시는 분이라면은 아실 거예요. 뭐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관광지에 굳이 유료 관람하면서 놀러 가진 않겠죠. 근데 거기 이렇게 관광지에 이제 유료 관람 이렇게 보시면요. 제주도민에 한해서 할인을 해드립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주도민이 돈을 내면서까지 오진 않을 테니까는 할인해 줄 테니까 오세요. 더 수요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면 우리가 가격 차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점에서의 가격 차등. 됐습니까?